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마지막 단계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화이자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급등 중인데 진짜 화이자의 백신 수혜를 볼 종목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주가 전략까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현재 2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코스피 상승 전환에 성공, 코스닥은 1.9%, 2% 가까운 시원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외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식이 나왔죠. 이제 코로나19 없는 세상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백신과 관련한 뉴스인데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임상 거의 완료됐다라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또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제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어 있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AI 인베스트워드 김태성 팀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사이에도 이 네. 투명 가림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없다면 이제 이 가림막을 치워도 될 텐데 그중에 하나 백신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엘버트 볼라 CEO의 언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였죠. 아무래도 네.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화이자에서 이제 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올해 연말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백신을 개발이 완료가 다 되어 간다라는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의 반등력과 또 이제 기술주 대형주들의 이제 반등이 굉장히 또 강하게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최근에 흐름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의 괴리율이 굉장히 커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스닥 뭐 제약바이오와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만이 지금 상승분을 키고 있고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시장의 눌림을 줬던 코로나19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부각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을 개발 중에 있잖아요. 임상 2상, 3상 각각의 그 스케줄도 좀 다른데 화이자가 일주일 내로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한 이 백신은 네.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네. 일주일 내로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이러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 발표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적어도 올해 연말 내에는 아무래도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와 함께 상용화를 할 수 있게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화이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더나라는 기업도 있고 마스트로제네카도 있고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FDA에 이제 특별 승인을 해달라라는 또 제약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당 제품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단연 지금 순서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게 지금 화이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넥신이 있습니다. 개발 단계는 제넥신이 1, 2상으로 좀 다른 기업들, 글로벌 제약업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더디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넥신이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화이자의 3상에 진입되어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워낙 이번에 전체적인 글로벌 재난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 것도 있는데 여타 백신 개발 속도에 비해서 너무 단축된 거 아니냐,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대부분의 새로운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할 때 걸리는 시간이 네. 최소 거의 뭐 7년에서 8년. 최소요? 네, 길면 뭐 10년까지도 간다라는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국가의 어떠한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글로벌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재앙이었죠. 이제 네. 팬데믹이라는 단어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고 그쵸. 우리나라 분들도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 처음 아마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날 만큼의 지금 빅 악재 이벤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빠르게 좀 진행하는 부분을 승인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일단 시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 뷰가 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빠르게 만들다 보니 그에 따라 안정성이 더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이 백신을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더 안정성이 치명적인 것인가? 이러한 뷰가 있는데 일단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면 우선은 저는 이 기업에서 만드는 기업 입장을 좀 믿어보고 상용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종 의사가 있는 응답자 비율도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80% 가깝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그렇죠. 맞겠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화이자 관련주로 한번 종목을 오늘 시장에서 많이 도각되고 있는 종목을 두 가지로 골라봤거든요. 첫 번째, KPS 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에 독점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백신에서 연관이 있는 건지요? 아마 직접적으로 이 KPX 생명과학이 만들어낸 물질이 네. 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테마라고 해서 이제 테마와 엮이면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기존의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 같은 경우를 이제 독점으로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뭐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한두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조정,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다거나 경제 지표가 부진한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에 대한 이벤트로 해당 관련주들은 저는 다시 한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급등했다가 시장 하락이 좀 같이 밀리면서 어느 정도 매물은 소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면 지금 가격대에 접근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네. 오늘 저는 진입하는 거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의 비중을 제가 이제 KPS 생명과학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이제 다 사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3번에 나눠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중에 1차 정도의 비중은 신규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급등락이 굉장히 큰 지금 테마이고 아무래도 이제 임상 3상을 거치면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낙폭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지금 자리에서 전체 비중을 한 번에 다 사자라는 이야기보다는 뭐 3번에 나눠 사자라는 것 중에서 1차 정도 매수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좋지 못한 뉴스가 나온다 하면 8,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2차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과 비중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 코로나19 치료제는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 빌 게이츠도 인정한 기업이 화이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형체 형상 과정에서도 가장 이제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상용화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계속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주들도 저는 한두 차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채팅방에 KPX 생명과학도 치료제인가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국내 최초로 항생체 중간체인 EDP-CI를 개발해서 미국 화이자에 오랜 기간 독점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화이자 관련주로 묶인 겁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이 KPX 생명과학의 원료라든가 뭐 기술력이 들어가느냐 그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감만 가지고 KPX 생명과학을 접근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KPX 생명과학과 함께 또 오늘 또 화이자 테마주로 꼽히는 제일약품 한번 볼게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 회사는 또. 네, 일단 굉장히 이 주식이라는 게 때로는 어렵기도 한데 때로는 좀 당황스러울 만큼 심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이 제일약품이 오른 이유도요. 단순히 이겁니다. 지금 제일약품이 판매하는 대다수의 이 제약들이 화이자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제 네. 앞서 KPS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화이자의 독점 공급 이력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테마로
엮이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에 해당 기업들의 기술력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테마라고 하는 게 이러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면 또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지금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임상 1상, 2상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또 코로나19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졌지만 지금 뭐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확산세가 엄청나게 지금 심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 쪽에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도 1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차트를 보면서 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가격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버텨주면서 오히려 턴한 그렇죠. 기업이거든요. 네.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이 빠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에게서 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중소형 개별주라든지 테마주로의 이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약품도 KFX 생명과가 마찬가지로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KFX 생명과학은 제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사실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좋은 테마로 엮여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이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매수, 고점에서의 신규 진입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유자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면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 7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7만 5천 원,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5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5만 원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제 시초 거의 부근인데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요. 그때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자 이야기를 다뤄보고 있는데 제가 채팅방에 혹시 백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면 문의 주세요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백신주에 대한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정확히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SK케미칼과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식의 확 뚜렷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아직까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주저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어차피 백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맞아요. 다른 갈만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때요? 동의하세요? 화이자가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그 스케줄을 앞당겼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나중에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네. 100%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는요, 현재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내가 이 치료제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굳이 지금 해당 관련주들을 사는 게 맞을까에는 여전히 의문부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임상 3상이 완벽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시판이 된 것도 아닙니다. 또 이제 임상 3상 하는 과정에 지금 치명적인 오류가 나타난다라는 뉴스들이 제법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해당 관련 종목들을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들보다도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치료제가 없을 때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던 컨택트 주들 위주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뽑아보자면 지금 일단은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여행주 혹은 항공주 또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관련 이 소비재 쪽인데요. 지금은 단순히 우리나라는 완화가 되었으니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나 북미 시장은 굉장히 또 심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 산업이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해당 섹터들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지금 이 관련주들의 위치를 보면요. 고가권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시세를 크게 내고 지금 조정 중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런 위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잘못 진입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재 관련 기업들 혹은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하게 매수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리마이님의 의견에 전격으로 동의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HOMR님께서는 사실 이런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도 하도 뒤통수를 많이 쳐서 그렇죠. 바로 다음이면 또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급등하는 종목은 쉽게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개발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오히려 우리 김태성 팀장의 경우에는 컨택트 종목에 주목을 하겠다. 항공주, 여행주 혹은 화장품주 이런 컨택트주들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코스닥이 8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99.34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800을 회복하기도 했어요. 김태성 팀장님, 오늘 코스닥의 급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코사 오늘 급등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이제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자율 되돌림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급등이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서 이제 바닥을 잡히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 즉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 오랜만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점은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뭐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까지는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반등은 급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이자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봤고요.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